자, 전라도 가시네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자, 일단은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북간도입니다. 북간도의 한 술막이거든요. 자, 술집이라는 거죠. 자, 이제 북간도가 어느 지역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 문학 하시는 거라면 우리나라 참 희한하게 생겼네.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좀 근데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그쵸?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랑하면서 이제 고국을 떠나야 했는데,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서간도, 북간도, 그 다음에 만주 또는 중국 또는 뭐 일본, 또 여기가 연해주 이런 곳이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위가 간도인데 요쪽 지역이 북간도입니다. 여기가 만주고 여기 서간도, 그 다음에 중국으로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해주, 자, 이런 등지로 많이 이제 벗어났는데, 그 중에서 요 북간도,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이 북간도라는 것은 바로 유이민이 뭡니까? 일제강점기에 고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유랑해야 됐던 사람들을 유이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북간도 유이민들의 아픔을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화자는 함경도 사내고요. 그 다음에 청자는 전라도 가시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경도 산이랑 전라도 가시네. 자, 함경도랑 전라도 아시죠? 전라도는 요쪽이잖아요. 함경도는 요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함경도 이쪽이죠. 지금 평안도 얘기했는데 함경도가 이제 요쪽이죠. 요쪽 사이드. 자, 그다음에 여기 전라도잖아요. 그러니까 함경도랑 전라도는 사실은 이제 우리 한반도 안에서는 완전히 반대편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전라도랑 함경도 사내가 모두 북간도의 술막에서 만났다는 것은 전라도 사는 사람이나 함경도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고국을 떠나서 유랑을 해야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라도 가시네와 함경도 사내를 통해서 이런 형상화한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갈게요. 자, 지금 화자가 함경도 사내니까 자, 지금 요 부분은 이제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가시네를 바라보면서 전라도 그 가시네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니? 아마도 이 전라도 가시네가 고향이 좀 바다 근처인 것 같습니다. 눈이 바다처럼 푸르고 까무스레한 네 얼굴이라고 하고 있어요. 색채어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제 직유법도 드러내고 해서 전라도 가시네의 어떤 외양 묘사를 감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너가 누굽니까? 바로 시적 대상인 전라도 가시네이고요. 자, 얼굴이 바다처럼 푸르고 까무잡잡하다고 돼 있네요. 가시네야, 나는 발이 얼어가며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다. 이 다리를 건넜다는 게 아마도 요 강을 건너가지고 북간도 쪽으로 넘어왔다는 것 같으니까, 자, 하여간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화자는 함경도 사내인데 전라도 가시네랑 만났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멀다고 얘기하다시피 이 전라도하고 함경도는 완전 극과 극이란 말이야. 그래서 온 민족이 사실은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또 보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전라도 가시네와 함경도 사내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 함경도 사내의 내면 심리가, 지금 화자의 내면 심리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바람소리도 그리고 오랑캐의 노래도 무섭지가 않대요. 자, 바람소리는 아마도 이 북간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 한반도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낯선 노래들도 이제는 무섭지 않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곳에서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어느 정도 방랑과 고난에 익숙해지긴 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어두운 등불 밑에서의 시름을 달게 마실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좀 견딜만 하지만 마치 어디서 흉악하고 참혹한 소식이 뛰어들 것만 같아서. 자, 여기서 뭘 드러나? 우리 사회의 흉흉하던 당시 분위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벽도 이웃도 믿을 수 없는 북간도의 술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연에서는요, 이 흉흉한 분위기의 북간도를 드러내고 있죠. 내가 어느 정도 이 어려운 생활은 적응이 되어 가지만 이 남을 믿을 수가 없는 흉흉한 인심은 어찌할 수가 없는 이 북간도의 술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으로서 두 인물이 만나는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이 방자의 말이 저주하는 말이래. 막 독한 마음을 품고 막 시발시발 하면서 왔다 이거죠. 자, 그리고 눈보라를 뚫고 왔다. 자, 지금 이 함경도 사내가 이 북간도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독한 마음과 고난과 역경을 뚫어야 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가시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가시네의 가슴 그늘진 숲속의 오솔길이 무엇일까? 아마도 전라도 가시네가 겪어왔어야 할 고달픈 과거 혹은 가슴의 그늘, 즉 어두운 내면을 좀 알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경도 사내가 이 북간도 술막에서 일하고 있는 전라도 가시네의 과거나 내면을 궁금해하고 있어. 자, 궁금해하고 있다는 결국에는 과거에 관심을 보이고 공감하려는 태도로서 어떤 연민과 동병상련, 아니 지금 이 타지에서 같은 한반도 사람을 만났으니까 궁금하고 대체 이 가시네는 어떤 스토리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당연히 연민과 공감을 느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동병상련이라는 것은 같은 병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불쌍해하는 것인데 둘 다 똑같은 상처를 안고 유랑하고 있잖아요. 자, 술 좀 따라봐. 가난한 이야기에 잠겨다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이야기 바로 뭡니까? 가시네의 사연을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함경도 사내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의 그늘과 오솔길인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요 사연의 내용이 바로 가시네로부터 들은 가시네의 사연인 것 같은데 요 사연을 가시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의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차 3달 전에 이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가시네에게 들어서 알았겠죠. 이 가시네는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3달 전쯤 이곳으로 팔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쯤이라면은 단풍이 물들어서 불탔을 텐데, 자,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 단풍이 들었을 거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치? 현재는 겨울이 아닐까 싶고요. 이 가시네는 가을에 이 한반도를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쯤이라면 단풍이 물들어서 삼천리 강산이 불탔을 텐데 참 아름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자, 요 불타는 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아름다운 풍경의 모습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로워서 슬퍼가지고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왔니?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외롭고 슬플 수밖에 없지. 왜?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낮 두밤 이틀 그러니까 낮과 밤이 2번 지나도록 울면서 자, 그리고 이 두낮 두밤은 왜 하필 얘기했을까? 이 전라도에서부터 북간도까지 기차를 타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울면서 기차 구름 속을 달리는 것처럼 유리창이 흐리더냐, 아이고 유리창 밖이 흐린 이유는 뭘까? 아마도 눈물이 떠나오면서 눈앞을 가려서 그렇게 슬펐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름다운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떠나야 했던 전라도 가시네의 마음은 어땠을까? 외롭고 슬프고 울었고 눈물이 눈앞을 가려서 창밖이 흐릴 정도였을 텐데, 이것을 가시네가 직접 말하게 하기보다는 그 사연을 듣고 이 사내가 공감하고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사내가 이어서 전라도 가시네를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근데 이 파도 소리 뭐를 떠올려야 돼? 조개에 입맞추면서 자란 이 전라도 가시네의 과거, 고향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 따라서 파도 소리에 취한 건 바로 뭡니까? 고향에 대한 회상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전라도 가시네가 고향 얘기를 할 때면 웃음을 웃기도 하고 또 보조개가 생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웃음이 따뜻하진 않아. 싸늘한 웃음이야. 왜? 떠나왔으니까. 지금은 돌아가기 힘든 고향에 대한 생각이니까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웃긴 하지만 그 웃음이 싸늘합니다. 가시네야,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라고 하면서 전라도 가시네가 슬픔을 견디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네 사투리로 봄을 불러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민과 위로를 하면서 지금 공감하고 희망을 주고 있어. 너무나 따뜻한 장면이죠. 지금 이 타향에서 만난 두 사람의 교감과 이 위로 같은 것들을 잘 느껴보세요.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만이라도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손때 묻은 분홍댕기, 이 댕기 알죠? 자, 이 지금 복장이 좀 초라한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봄을 불러줄 테니 잠시만이라도 너의 나라로 돌아가면 어떠니? 라고 하면서 상상으로나마 잠깐만이라도 고향을 떠올리면서 고향의 봄을 생각하면서 너네 사투리를 들으면서 위안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해방된 조국이라고 굳이 해석해야 되나 싶어요. 잠깐만이라도 고향 생각을 좀 해보렴. 이 정도로 읽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얼음길이 밝으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곧 떠나야 합니다. 이 술집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고 이제 화자는 다시 가시네와 헤어져서 술집에 나와서 다시 현실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나는 이제 눈보라치는 벌판에 나설 게다 라고 하고 있어요. 고통스럽지만 또 나서야 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야. 나 이제 사라져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첫째로는 약간 좀 비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현실 속에서 나도 사라져가겠지 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읽기도 하고요. 혹은 무언가 비장한 의지를 드러내는 이제 그런 구절로 읽기도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이 비참한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이 함경도 사내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제강점기 하에 비참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꽤 이제 서사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큰 문제 없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여기서 마칠게요.